오늘 소개할 책은 트러스트북스에서 2022년 12월 5일에 출간된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환율, 주식 모두 엮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금리와 환율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까,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김효신 님이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민간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5급 민간 경력 채용 1기로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번 이 책의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기 전에 머릿말 부분인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에서 환율과 금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시중금리, 자산 가격, 신용, 기대 인플레이션, 환율을 움직여서 총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생산, 투자, 소비, 수출입, 인플레이션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고용, 생산, 소비, 투자, 인플레이션, 신용, 환율 등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금리를 올려 소비와 고용을 억제해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같이 시작한 이유는 가열된 소비와 고용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환율은 각국의 금리 차이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도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와 같이 공조하여 올리지 않을 경우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은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외국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책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 시나리오를 지난 30년간 발생한 4번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비교하여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급격한 금리와 환율 변동 시기에 지혜로운 자세로 대응하여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바라보면 그야말로 힘든 상황일 뿐이지만 시각을 바꾸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목차 한번 보시겠는데요. 1부에서는 금리 및 환율 예측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경제 침체의 관계, 금리 및 환율 예측 시나리오. 그 다음부터는 백문백답이 이루어지는데요. 2부 금리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3부에서는 환율을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이게 52문이고요. 환율을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가 48문으로 총 100문 100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는데 이는 자금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기 호황기에는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여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보다 저축을 늘리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역시 그 돈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또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으로 가고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36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달러의 가치를 올리고 이에 따른 신흥국 통화의 약세로 신흥국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부담을 증가시켜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도 높게 지속할 경우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옮겨가면서 긴축 발작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고금리 정책은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증시 급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테이퍼 펜트럼이라고도 합니다. 54문인데요. 어떤 요인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나요? 환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단기 요인으로는 이렇게 단기 요인 말씀드리기 전에 요 표시에 단기 요인, 중기 요인, 장기 요인이 되어 있고요. 환율 변동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국내 시장에 달러 수요가 물리고 이는 곧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즉 주식 및 채권 등 국내 상장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동향도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환율은 각국의 물가 수준이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매우 높다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하락합니다. 각국의 금리 차이도 영향을 줍니다. 물가 상승률이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면 한국에 투자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장기 요인으로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산업 생산성, 국가 경쟁력, 국가 신용 등급, 투자, 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자국의 소득이 상승하면 소득이 낮은 상대국에 비해 환율이 절상하는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해당국의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이므로 환율 절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 리뷰 부분인데요. 87문이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과 향후 이완화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들어 중국은 잠시만요. 높이를 좀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0년 들어 중국은 경제발전 노선을 바꿨습니다. 시진핑의 정책 목표로 공동부유론이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GDP는 14.7조 달러, 1인당 GDP는 1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소득은 주변국가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며 빈부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중국몽이라는 추상적 키워드보다는 2021년 양해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의 공동부유론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동부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게임, 사교육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분배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익과 인민에 도움되는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 방산, 우주산업, 농업에 대한 정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규제 산업, 육성 산업, 관련 산업 등 소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리뷰를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환율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두께는 좀 두껍습니다. 대략 45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식 그리고 금융 관련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금리, 환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 대략 50문씩 나누어져 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52문, 48문으로 총 100개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다양한 질문 방법들이 통해서 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아마도 그동안 막연히 알았던 금리, 환율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 정독으로 한 3번 정도 읽어보신다면 아마도 경제적인 상식, 어떤 누구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감없이 그리고 문제 없이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 리뷰했습니다.